윤창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음주운전으로 목숨 잃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의 결정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라는 인식 개선에 한참 못 미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은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 그리고 오늘은 전세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유성기업이라는 곳에서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정말 작정한 듯이 폭행했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해묵은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유성기업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회사입니까? 유성기업은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에 들어가거나 중장비에 내연기관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드는데 내연기관을 만드는데 그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부품들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오늘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8년 전부터 노사 갈등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노사 갈등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노사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번 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언론 그 금속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 노조 지부거든요. 네. 근데 이 노조 말고 회사가 새로운 노조를 또 2개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노조가 3개가 있는데 회사 안에 두 번째 만든 노조와 회사가 협상을 하고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 노조와는 협상을 안 했던 거죠. 이제 그게 발단이 돼서 결국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노조원들이 몰려가서 그 임원을 폭행해버린 겁니까? 예, 그런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게 폭행 사건이 나타난 걸로 네. 보이는데요. 이 사건은 그렇게 그냥 폭행한 장면만 너무 자극적으로 파악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오랜 그 갈등이 증폭되다가 네. 결국 그 노무 담당 임원이 네. 오게 된 그 상황에서 그 노조원들의 어떤 그 갈등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좀 과격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그로 인해서 뭐 폭행이 정당화된다거나 네.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영상, 그 폭행 관련된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거센 발길질이 이어지고요. 노조원들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고함, 욕설이 오가고. 네.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뒷짐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노조원들의 폭행으로 유성기업 노무 담당 김모 상무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예. 계속 얘기를 했죠. 저 사람 계속 막고 있다 다 죽어간다. 저러다 죽을지도 모른다. 한두 명 얘기한 게 아니고. 사측이 이제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시작된 건데 이 갈등이 노조 측은 여론이 약화되자 46일 동안 이어온 서울 사무소 점거 농성을 풀고 폭행 사태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성기업 지혜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당사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노조가 사과했습니다. 유감 표명했습니다. 근데 어디서는 뭐 1시간 폭행했다 그러고 노조는 또 뭐 1분, 2분 했다고 하고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조 주장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폭행이었다. 이건 뭐 의도적으로 가서 폭행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사실은 새로운 노조와 협상하고 있는 장소였거든요. 이곳이. 그러니까 네. 서울의 상경에서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위원들은 이 협상을 해달라. 이거 단체 협약하고 임금 협상이 해달라.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협상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회사 측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은 배제하고 새로 만든 노조와 협상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산으로 내려와서 그 공장에 협상하고 있는 장소에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서 이제 우발적으로 화가 나니까 결국은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발적 폭행이었고 1분 정도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노조 주장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보다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어서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논란됐던 게 그런데 경찰은 왜 그거 안 말리고 옆에서 사람 죽는다고 했는데
뭐 이러냐 행안부 예. 장관이 사과까지 할 정도예요 지금? 예,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긴 하는데요. 네. 아마 보통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사람이 비명 소리가 나고 네. 굉장히 뭔가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인 걸 누가 봐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데 왜 강제로 진압해서 뭔가 말리거나 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비켜라, 들어가게 비켜라 정도 수준의 어떤 대응만 했다는 거죠. 화면으로 봐도 좀 수동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원래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이 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예, 사과를 피해자하고 국민께 예. 사과한다 예. 이렇게 밝혔더군요. 노조 갈등 8년 아까 8년 됐다고 네, 하셨죠? 8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노조 측 입장에서는 우린 사망자까지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8년째 됐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년 전이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당시에 이제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영동 지회 노조원들이 밤에 잠 좀 자자 하면서 2교대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청사항은 이거죠. 2교대 제도를 바꿔주고 월급제를 도입해달라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었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창조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네.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데냐면 노무법인으로 등록은 돼 있는데 노조 관계를 해소해주고 노조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회사 측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업체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네. 나중에 또 이 사람들 노무사분들이 있는? 그 노무사분들이 있는. 근데 노무사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노조 측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노조 측보다는 회사 측을 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회사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조언을 했던 게 뭐냐면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새 노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가 그 새 노조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예, 또 예를 들자면 노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대다수의 노조원들은 금속노조에 포함돼 있지만 네. 금속노조가 아니라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협상 대상으로 삼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금속노조에서는 항의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됐었고 네. 그래서 항의하고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 경비들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서 지금 뭐 간부가 뭐 맞았다는 이런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보다 네. 훨씬 더 심하게 용역들이 노조는 우리는 그때 더 맞았다. 더 맞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노조원 2명이요. 머리뼈가 광대뼈가 함몰되는 그런 부상을 그때 당시에? 입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노조가 아니죠. 회사가 노조 측을 상대로 해서 노조원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했는데 이게 1,300여 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소 고발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조합원 한광호 씨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노조 파괴 항의하면서 분신 자살을 한 그런 네. 사건도 있었습니다. 8년 전에 충돌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노조원들이 저 소화기 분말 뿌리고 있고요. 경찰은 물대포로 맞서고 있고요. 죽봉입니다. 저 보이는 게 방패와 그야말로 충돌이죠. 네. 직장 폐쇄 중인 유성기업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원들하고 민주노총 조합. 공권력이 들어온다면 듣기서기로 싸우겠습니다. 이 전날 아침에는 유성기업 조합원들과 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와 충돌이 있었고요. 네. 이 폭력 사태에 또 노조원 22명, 용역 직원 6명이 또 크게 다쳤고요. 노조는 용역 직원들이 갑자기 컨테이너 박스 치우고 들어와서 조합원들을 폭행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방패, 쇠파이프, 소화기 등등을 우리 있는데 던지고 사측은 반면에 노조가 공장 주변을 봉쇄해서 공장 가동을 위한 자재 반입하고 제품 반출을 막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겼다 이런 주장입니다. 최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기 이제 창조 컨설팅이라는 예. 유명한 역시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노무법인이 예. 등장합니다. 네네. 네. 사실 이 컨설팅 업체가 그냥 이렇게 노동법 관련해서 컨설팅만 해줬으면 좋은데 어떤 네. 전략회의 문건 이런 데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노동부나 뭐 노동위원회, 국정원, 경찰, 검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네. 예, 그 뒤로 마치 그 컨설팅의 내용대로 경찰, 검찰, 뭐 노동부가 움직인 것처럼 키맨 저기 보면 노조의 뭐 고향 사람들을 네네. 이용해라. 네 맞습니다. 또 새 노조를 창립해라 이런 컨설팅 네네.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사실은 그 범 내에서 하는 네. 부분도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어쨌든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걸 포장하는 셈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가로서는 그런 컨설팅 해주는 게 아닌데 뭐 어쨌든 뭐 그 이해관계가 걸려서 돈을 많이 받았는지 네. 예, 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해서 유성기업이 창조 컨설팅에 14억 원이나 돈을 줬다고 네. 하니까 예, 정말 상당히 큰 노조와의 액수죠. 갈등이 심하니까 정말 예. 큰 돈을 들여서
컨설팅만 받아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을 넘어서는 탈법적인 컨설팅까지 다 해주고 네네. 결국 기소가 됐죠.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어쨌든 처벌은 됐는데요. 네. 처벌은 다 됐지만 문제는 그 전 단계에서 유성기업이 처벌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창조 맞습니다. 컨설팅이 처벌됐다. 예, 창조 컨설팅도 처벌되고 그 유성기업의 회장도 처벌이 됐는데요. 네. 그 처벌에 앞서서 문제는 그 검찰에서는 그 노조 쪽의 말은 굉장히 듣지 않고 증거가 명백해도 계속 사건을 붙잡고 있고, 반면에 유성기업 측에서 제시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은 노조를 탄압하거나 파괴하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또 법원 천안지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또 유성기업이 이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성기업은 그 1심 재판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해고시키고 부당해고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네. 노조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힘들었지만 지금 표를 봐도 2011년에 저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6년, 7년이 걸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폭행 문제로 예. 또 불거졌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 폐쇄하고 용역, 뭐 흔히 나쁘게 표현하면 깡패라고 합니까? 동원하고요. 고소고발 아까 1,300번을 네. 고소고발을 했죠.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계속 치닫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뭐 정신질환 앓은 저 노조원들도 정말 많았다고.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조건 중에 노조 파괴를 한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게 들어가면서 정부 이제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다발사업장을 발표를 하는데 네. 산업다발사업장 1위가 유성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재해로 압도적 1위고요. 또 하나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일방적인 해고성의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것 때문에 정신적 질환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은폐율 있잖아요.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비율도 유성기업이 전국에서 2위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부 통계를 말씀하시는 노동부 통계를 네. 고용노동부가 정부기관이 통계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성기업이 얼마나 노조를 괴롭혔느냐는 걸 볼 수. 아니 생각을 해보면서 고소를 노조원들이 네. 뭐 파업했다고 해서 고소당하고 이랬다고 해서 고소당하고 엄청난 또 손해배상 요구하고 이러면요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 피해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면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를 내는 회사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폭행은 또 폭행하면서 그동안에 그렇죠. 그거는 문제가 회사의 있는 거죠. 편법 불법적인 행태가 갑자기 회사가 피해자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폭행 한 번으로. 네. 노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성 사건은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8년에 걸쳐서 이어온 사건입니다. 11년도에 폭력 사건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용역 깡패를 하루에 500명, 800명을 6개월 동안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고 병원비만 수억 원이 나왔습니다. 하인이 상전을 때리니까 그것이 뉴스가 되지요. 네, 상전은 하인을 일상적으로 그렇게 두드려 패도 뉴스가 안 됩니다. 8년 동안 맞았는데 8년 동안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조합원들의 한 번의 폭력 행위가 이토록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지난 8년에 걸쳐 자행된 유성기업 경영진의 잔혹했던 불법적 노조 파괴 행위도 진실도 함께 보도해 주십시오. 시간 때문에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지금 이 사건은 폭행 장면만 보면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실질적으로 이 폭행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이 피해자 측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구나라고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좀 잘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이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좀 많은 그 정보를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당사자 사이에서 그냥 알아서 돌아라고 했더니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좀 정부에서 개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세준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사건 플러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